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때인데 졸릴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직접적으로 양자를 체크하고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퍼마넥스가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퍼마넥스가 엄청난데 저희가 그걸 몰라요. 아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이제 본사 프로모션, 뭐 유스펜, 알스케어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집어넣기 바쁜데 명현이 심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뉴스를 드리는 고객님이 있고 심지어 저희 엄마 아빠도 유스 알스케어드 다 드시는데 얼마 전에 암보르에서 60만 원쯤 환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퍼마넥스를 제대로 컨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몰라요. 저희 사실 유사나 그런 여러 멜라토고 그런 PR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솔직히 퍼마넥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마넥스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제가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안 해도 되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소송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죽어도 좋다고 죽어도 좋다고 사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고 엄청난 후유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다 제 몫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의료의 현실이라는 게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 의사인데 미국에서 이제 의사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의사는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나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어떤 증상에는 어떤 약을 처방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떤 조직이 암이 생겼으면 그 조직을 떼어내고 이런 거에 전문가이지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약을 처방하는데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이 의사고 의사를 관리하는 게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병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가는 게 무슨 제약회사 고문으로 가요. 그러면 계속 돈이 되는 약만 팔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제일 그 제약회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많이 아파서 자기 약들이 많이 팔려야지만 돈이 되는,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과라는 거 자체가, 사과는 우리 몸에 좋잖아요. 식이섬유도 많고 좋지만 그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폴리스틴이 흥금으로 만들잖아요. 그 붉은 쌀로 만드는데 그럴 때 그거를 특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그런 거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서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병원과 약이 선전을 하는 거, 선전을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뉴질랜드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광고비를 그 방송사에 주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약을 부작용으로 죽어나가도 절대 한마디도 방송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의사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러니까 왜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을 한 번 잃으면 끝인데 왜 당신의 건강 주권을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의사들이 약이나 영양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없어요. 의대 과정 중에 많아야 하루, 이틀,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사실 의사들이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들이 처방해주는 약이랑 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딪혀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문을 가서 어떤 이제 우리가 간단 대문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풀 대문을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2시간? 네. 그쵸. 이제 저도 이제 양장이나 이런 걸 하면요. 이제 어떤 분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냥 뭐 잠깐 시간 내서 정말 커피숍을 가서 얘기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양장이 펴고 재드리고 뭐 칼슘 세통 기본적으로 양장이는 제가 칼슘 세통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오래 안 드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한 거, 약에 대한 거, 그리고 파마넥스가 당신이 먹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설계를 딱 해주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먹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몰라요. 네. 파마넥스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양의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제 그게 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화장품 쓸 때 저 이거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고 쓸게요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그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다 준 다음에 컨설을 하면 계속 먹어요. 이제 우리가 해도 개선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계속 컨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목적은 매니아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한번 매출 크게 내고 그냥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아니면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단계별로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솔루션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나 만족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개선을 하고 예방.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은 완치가 불가능해요. 현대의학으로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면 현대의학은 무조건 그 질병에 그 약을 쓰게끔 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고치는 게 아니라 증상 완화의 목표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일단 너무 졸리죠? 너무 재밌어요. 안 졸려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처음에 뉴스키 나와서 파마넥스 접하기 이태 사장님이었고 뭐 이제 이만희 교수님도 있고 이춘기 사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정은주 사장님이 어떤 계속 이제 파마넥스를 하셨다니까 저는 이게 그룹 강의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이태 사장님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설계가 다 달라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춘기 사장님은 양장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만현 교수님은 그 완전히 우리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는 그냥 이태 사장님 강의 그대로 계속 듣고 반복하고 설계도 그대로 하고 17년을 하셨대요. 17년 동안 계속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하시고 있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 사업자들이 어떻게 소비자를 대하고 그 사람을 정말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서 매니아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다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앞에서 같이 이거는 뒤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걸려요. 여기 자가치 표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다 받으셨어요? 체크표 보시면요. 일단은 일단 가장 먼저 소비자를 만나면 해야 되는 게 자가 체크예요. 우리가 그 양장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게 유수스펜하고 공포물러예요. 근데 다른 증상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건 제 경험인데 저는 간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양장을 체크했을 때 간이 다 일렬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엄청 잘 마셔요. 저희 생각보다 제가 술을 더 잘 마셔요. 그래서 나는 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양장이를 이제 8시 4일차? 한 종일 해가지고 한 이렇게 교육 받았더니 우리가 잡는 양장이잖아요. 거기서 간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안 좋아도 좋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유스스펜, 아이스케어도 티아라이트 다 먹고 있어요. 근데 티아라이트의 가장 큰 명연은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149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살이 안 빠져. 네, 근데 그 이경수 500만 원인데 이경수 사장님이 해독이 안 되면 살이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저는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양자기가 어쨌거나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드 사장님 말로는 한 60에서 80% 신뢰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리버포뮬을 처음에 5통씩 먹다가 이제 3통으로 이제 줄였는데 제가 막 눈곱이 막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제 몸에 독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도 내 간이 그걸 해독을 못하면 다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먹고 있던 유스스펜 아이스크림도 끊고 리버부터 다시 리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피아라이티랑 접목을 해보려고 방탄커피를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무슨 사업하시는 김천 사장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티아를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얻은 거는 위 담아가지고 장 안 좋아지고 어떤 그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어떤 그런 걸 얻었어요. 지방 그 수치. 혈관 안 좋아지고 혈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티아는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다시 시작했어요. 일단 아이스케어도 알로에게 PX, PCC, 파이버넷 그런 것들을 다시 먹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TR은 안 먹고 있지만 살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유스스펜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효과 보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거를 사업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적으실 거예요. 자가건강 체크표에 한 칸도 빼놓지 말고 다 적으셔야 돼요. 네. 재밌다 벌써. 그래요? 안 끝날지도 모르는데? 나 아까 환자분명 들었을 때 깐놀. 그게 제약회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사장님 밑으로 다운 회원가입 시키는 거 아니죠? 네. 잘 적으세요. 회원가입 시킬 거니까. 1차, 2차, 3차로. 1차에만 쭉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과 파마넥스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약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치. 아셨어요? 네. 뒤에도 해야 돼요? 네, 뒤에도. 이거 다 하신 분은 이거 써보세요. 써보세요. 네.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면 이거 쓰라고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게 한 번 들어서 잘 자기게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세상에 토토로도 좋겠다. 근데 어떻게 야, 나 저거 복사했으면 수업자를 죽었어. 이태 사장님 올해까지만 강의하신다고 했어요? 네. 뭐죠? 아, 이거 위에 세포 더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제 그거 다 표시하신 거 글씨 이거는 AR로 쓰고 이거 할 수가 없으죠? 아. 머리가 안 저기 그 우리가 예방 접종도 하잖아요. 들으면 이렇게 쓰시면서 드세요. 네. 예방 접종을 하면요, 그 우리가 막 작은 경부암 주사, 뭐 대상 호진 예방 접종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자궁 경부암 주사를 맞으면 정확하게 1%가 치매에 걸려요. 그게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자궁 경부암 예방적. 네. 접종이요?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걸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싸게 그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그 미국 제약회사에 국회의원 한 명당 제약회사 로비리스트가 2.5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FDA를 움직이는 것도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고 그니까 뭐 한 임상을 한 뭐 1년은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6개월로 단축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제약회사인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환자연명 책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의사 선생님만 하면 다 뭐 의사 믿으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이제 현대의학은
있어요. 증상을 치료하는 거에만 목표타가 있지 건강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은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 외에는 맞는 거 아니에요. 감기 예방 접종 맞는 거 아니에요. 감기 예방 접종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려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 아파도 이렇게 병원 가면 일주일, 안 가면 7일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폐렴 같은 거, 폐렴 주사는 폐렴 예방 접종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그 균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 하잖아요. 그러면 운이 안 좋으면 대상포진에 걸려요. 차라리 레이시백스 하나를 먹는 게 나아요. 폐렴 주사 괜히 맞았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처음 소비자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을 그 전문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부터 그게 와 닿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제약회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자궁건강 주사를 맞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세요라고 문자가 오고 그 스케줄이 있어요. 제약회사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면 일단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시킬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뭐 홍해걸 박사님 있잖아요. 홍해걸 그분은 되게 유명한 의학 기자인데 우유 먹어야 된다고 TV에서 엄청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유라는 것 자체가 진짜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의사를 관리하는 게 제약회사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가르쳐주는 정보대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신약을 개발했어. 그러면 그 신약을 계속 처방하도록 배우지. 어떤 이 몸에 이 병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몸을 어떻게 그러니까 몸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개념 자체가 없어요. 현대의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자가체크 건강표를 보시면 여기 스트레스부터 영양 균형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스펜 알스케어도 다 좋고 TR도 좋지만 TR도 먼저 들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위가 안 좋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암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냥 그러니까 암은 이미 그 실험실 안에서 병원 실험실 안에서는 이미 완치가 된대요. 완치되는 병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암은 불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 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코티트롤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소화기, 간, 혈관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도 그걸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간 하면은 3통에서 5통, 그 다음에 혈관 해도 혈관, 그리고 위는 알레르기 PX는 증량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통이시면 되고, 이제 스트레스도 코티트롤 한 통에서 3통이니까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면서 그게 좋아지면서 느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다른 설계 제품들을 넣으시는 게 좀 더 이제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혈관은 베인 포뮬러예요. 베인 포뮬러가 미국에서만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베인 포뮬러가 뭐 올 여름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대요. 그리고 베인 포뮬러 같은 경우는 1년을 먹어야지 혈관이 좋아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혈관이 12만 킬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를 다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홍조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혈관 때문이에요. 혈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개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게 이제 엄청 항목이 많잖아요. 이게 뼈가 안 좋아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근데 무조건 여기에 체크가 안 되는 여자 지구인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리를 하면 무조건 그런 세통은 나가는 거고, 그 칼슘이 충분하면 147가지 질병으로부터 칼슘으로 147가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잘 파마넥스 쪽 잘 모르고 굉장히 잘 몰라도 이제 좋은 생시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그 솔루션 제품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면 느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면서 느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그래서 자가 건강 체크했죠. 저희가 양자 그분을 이제 파마넥스로 만나요. 그러면 이제 자가 건강 체크를 먼저 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건강 체크에 뭐 스트레스, 위 이런 거 잘 체크가 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도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방간이나 이런 건 잘 나오는데요. 근데 그 위에 항목 이제 안 좋아도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체크해서 이제 그게 이 자가 체크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자가 체크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학과 파마넥스의 차이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대에서 영양의학을 배우는 시간이 0시간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180도 강의하시는 진현주 사장님이 화장품을 연구하신 분이 아닌데 180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파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어쨌거나 나는 내가 어떤 제품을 이걸 쭉 먹을 건데 이 사람이 전문가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막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왜 현대의학과 보안대체의학의 차이점이고 우리는 보안대체의학이라는 거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이런 거 먹지 말아요 그랬는데 몰래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의사 말에 이거를 안 먹고 하지는 않도록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DNA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장기가 되고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현대의학이 하는 건 세포 밖에 일을 해요. 위에 암이 생겼어? 위를 잘라내죠. 가슴에 종양이 생겨서 잘라내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나 뼈가 부러졌거나 그럴 때 병원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마넥스 하는 일은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는 DNA 구조가 있는데 30억 배열이에요. 마이크 놓고 할게요. 그래서 30억 배열인데 여기에 유전자는 뜻이 뭐냐면 자식한테 전해지는 유물과 같은 정보가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 25,000에서 3,000개 가량이 그러니까 30억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 2003년에 게놈 프로젝트로 그 유전자를 다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25,000에서 3,000가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만 유전 정보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스위치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게 만성질환이에요.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어떤 그런 모든 거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거예요. 세포 안에가 이상해진 거예요. 내 세포가. 그래서 만성질환하고 성인병. 네. 그래서 어떤 이 뉴스킨, 스탠포드, 라이프젠이 손을 잡고 찾아낸 게 4,000개 정도의 젊은 유전자군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아냈고 또 활성산소
AR 록스라는 그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4,000개의 젊은 유전자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피부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하는 게 피부의 노화 세포를 컨트롤해서 늙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135개의 유전자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아이스케어 때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젊은 유전자군을 컨트롤해서 92% 리셋을 시키는데 22개의 젊은 유전자군을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티아라이티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내 몸의 정상 체중, 그러니까 항상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선에다 그 몸무게가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 조절 유전자를 컨트롤하는데 한 100개 정도의 유전자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뉴스스펜은 노화 방어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 나이가 들면서 계속 몸이 점점 산화되고 노화가 되는 그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 컨트롤하는데 1000개 정도를 컨트롤해요. 네, 그러니까 뉴스스펜이 진짜 좋아요. 좋긴 한데 그 막 20살 뭐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뉴스스펜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화된 건 아니잖아요. 세포가 노화가 돼야 이게 가서, 그러니까 목표타가 있어요. 목표타가 뉴스펜은 노화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타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뉴스펜이 좋아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0살이고 아직 쌩쌩하고 젊어. 그러면 굳이 뉴스펜보다는 라이프펜. 라이프펜은 세포 영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타에 맞게끔 주시면 되고요. 그게 파마닉스의 장점이에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그냥 뭐 비타민 미네랄 뭐 그런 정도, 칼슘. 그리고 아메이의 그 칼슘 제품이 뭐더라? 칼마가 그걸 먹으면 석회화가 빨리 진행돼요. 왜냐하면 칼슘 플러스 비타민 D3가 들어있는데 그게 흡수를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려고 D3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막 몸에 석회화를 더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꼭 들어가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아니 그 칼슘, 마그네슘, 그 비타민 D가 이제 적절하게 조합이 되는 것들 보셔야 되고요. 이건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마닉스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파마닉스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세포 교정이에요. 졸리시죠?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 세포가 이제 내가 자꾸 쓰다 보면 이 활성산소나 어떤 그런 우리 몸에 적이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동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세포가 찌그러져요.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세포가 찌그러져서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포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파마닉스예요. 그렇게 이제 쉽게 소비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이런 만성 질환을 이걸 내가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 고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당뇨나 고혈압은 죽을 때까지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사실 파워에서 엄청난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제대로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계시는 분이 네. 그 콩팥에서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못 먹겠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일단은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콩팥은 혈관이라서요. 신장. 그러니까. 그리고 투석하세요? 투석은 않고 뭐 수술을 해서 뭐를 넣나 봐요. 근데 네. 그게 걸러지질 않아서 근데 지금 먹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요. 일단 자가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 안 다음에 그 사람의 식습관이나 그런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몰라요. 이 영양소 이제 자가 체크를 해야 돼요. 자가 체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병기형 이런 거 제대로 다 알고 약자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같은 거 해야 돼요. 투석하는 사람은 아니고. 투석한 정도 되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아예. 순서거든요. 그 병원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에 따라 다른 거예요. 투석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퍼마넥스가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어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 소송도 안 되잖아요. 미국은 의료 소송이라서 소송은 돼요. 네, 소송은 돼요. 워낙 그러니까 한 약을 뭐 100원에 만들었잖아요. 한 500배에서 600배, 700배를 붙여 팔아요. 제약회사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천연은 특허가 안 돼요. 특허를 낼 수, 사과를 특허낼 수 없는 것처럼 천연은 특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연 제품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거는 무시해요. 무시하고 다른 신약을 만들어내고 특히 병원에서 가장 장사하는 사람은 암환자예요. 사망하면 독공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죽이지만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세균도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독공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도움이 안 되게 해서 계속 암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 거를 모르면 당해요. 병원의 스케줄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보조식품에서 이거는 이제 건강보조는 아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즙, 뭐 녹즙, 포도즙, 약파즙 이런 건 다 건강보조식품.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뭐 조금의 기술을 받고 살려서 만들면 돼요. 그냥 공장 우리 집에다가 포도즙 짜는 기계 놓고 해서 팔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여기 예전에 천호식품에서 홍삼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천호에서 그 뭐지 저기 초콜릿에다가 홍삼 향을 입혀가지고 홍삼 엑스라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 뭐 이렇게 대표에서 내려왔고, 그러니까 뭐 좋은데 뭐 말을 못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만 바꿔가지고 또 다시 무슨 회사 이름을 바꿔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의약 표시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2004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속이지 않도록 표시를 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영양의학과 영양유전학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의학이 하는 일은 세포 교정이 목적이고요. 영양제인데 약과 같은 성분, 약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양유전학은 에이지락이에요. 에이지락은 DNA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자를 교정하는 거죠. 이거는 영양제 플러스 유전자 컨트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영양의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예전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 또 이 책 보면 기능의학이라 그래서 이제 또 의사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어떤 질병을 내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걸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들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질병이나 뭐 이런 그런 진짜 이런 테크니컬 짜고 꼬매고 이 수준을 넘어서 뭔가 진짜 나도 의사로서 진정으로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의학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영양의학에서 이제 우리 제품은 이쪽이 이제 에이지락을 제외한 제품군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쪽은 에이지락이라는 거 붙어 있는 거는 다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봐. 그러면 PDR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처방전에 이렇게 실려 있다. 그러니까는 워낙 스킨 회사가 대단하고 소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을 갖고 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존중받는 이유는 오랜 세월 진짜 힘들게 공부해서 우리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존중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이런 세포를 교정해서 뭔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은 기본 3개월이에요. 간이 안 좋으면 이버포뮬러 세통에서 가서 3개월. 그리고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알로에겔TX 3개월. 그리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 PCC 3개월. 적어드릴까요? 우연 사장님 알겠어요?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 화이버넷. 근데 화이버넷은 그러니까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이섬유를 섭취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식이섬유다 보니까 항상 화이버넷은 그러니까 막 식사량이 적을 때는 굳이 안 드셔도 되는데 식사량이 많은 데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PCC나 화이버넷을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비도 있고 설사도 있어요. 그러면 화이버넷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3개월을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면 한 통에서 세통 들어가고요. 나서 이제 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년에서 3년이에요. 3년이 들어갈 거고 암은 5년. 암이셨던 분은 5년. 왜냐하면 모든 세포가 다 망가져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 그리고 근데 예방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우리가 어쨌거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를 계속 썼잖아요. 한 번도 고치지 않고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고쳐가면서 써야 돼요. 하다못해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 교체를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80세,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60대까지 잘 살았어. 근데 아파. 그래서 20년을 사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서 20년을 있으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도 저희 큰 친손입니다. 큰 아주머님도 뇌경색으로 쓰셨는데 간벽하게 병원비만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씩 나와요. 몇 년 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몸을 고쳐가면서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개선이라는 거에는 이제 봄포뮬러도 들어가는 거예요. 봄포뮬러 3통씩 1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봄포뮬러를 한 통은 기본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도 한 통은 드셔야 돼요. 근데 부족해요. 한 통으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 권장량이 있어요. 한 통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알 안에 우리나라 그 법에 이 한 알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알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통은 드실 거면 그냥 3통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고쳤는데 이제 병 걸리면 안 되지 않냐, 유스템 꾸준히 드셔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 따라와요. 이해되셨죠? 네. 지울게요. 네. 사진 찍은 방이다. 아니야. 아니 뒤에서 아니면 말도 안 돼. 대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명연을 할 건데요. 이제 명연을 사실 명연이 있다는 거는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순서 아시죠? 자가 건강 체크 네. 먼저 하고 현대화학과 파마넥스 차이점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양자리 해줘야 돼요. 양자리도 보완 대체의학에 속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 파이로프라틱도 있고 뭐 침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속하는데 양자리는 파동의학이에요. 몸 안에 있는 세포의 어떤 그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세포들이 분열을 할 때 파동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양자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 설계를 해서 눈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어쨌거나 내가 이 사람을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내가 그냥 이거 엄청 좋아요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화 선생님처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지 우리가 배고날 때도 피멍을 좀 그려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전문가를 모르는 것처럼 이런 거를 풀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고 파워넥스가 들어가면은 믿고 먹어요. 근데 일단 앉으세요. 체크하고 양자리 잡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손자까지 시간 없다고 하면 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 이렇게 한 번 먹고 끊을 거 그냥 조금 더 먹는다든지 그런 또 자기가 먹고 좋아졌으면 소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은 일단 신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신물질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가 있으니까 제약회사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신물질이고 이거는 신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교정이 안 돼요. 그리고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약은 독이에요. 그리고 항암제는 국물이고 그리고 세포 교정이 안 되는 이유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마넥스가 만성질환 때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 고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정하는 과정은요. 일단은 천연이어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천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도가 너무 낮으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고농도여야 돼요. 그다음에 입자가 너무 커오면, 그러니까 게소주나 이런 것도 천연이잖아요. 근데 게소주나 흑염소 이런 거 드시면 고지혈증이 잘 생겨요. 네, 근데 다 동물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입자가 커요. 그리고 입자가 작아야 되는데 이제 입자가 작아야 되고. 영양제 간의 비율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칼슘만 있으면 흡수가 안 돼요.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지만 같이 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칼슘만 먹으면 어딘가에 달라붙어서 석회화만 있어요. 그럴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얘기하실 때 칼슘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뼈 제품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전에 칼슘을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되게 소화 안 되고 어떤 그런 불편함들을 알거든요. 그리고 철분제나 엽산제를 얘기할 때도 어떤 빈혈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엽산을 먹으면 똥이 잘 안 나오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합성이라서 쇳가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칼슘 제품이랑 칼슘이라고 하지 말고 뼈 제품 그리고 빈혈 아이언 이센셜 같은 경우는 빈혈 제품 엽산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영양제 간의 비율이
맞아야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인체 흡수율이 좋아져요. 물이 올라가고 그러면 생체 이용률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포 염증이 줄어요. 그러면 세포가 교정이 되고 유전자가 교정이 돼요. 그러면 만성 질환이 교정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마넥스가 만성 질환이 교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마넥스를 먹는 명연이 있잖아요. 이거 지워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만성 질환 요즘에는 뭐 20대도 고혈압 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원인이 식습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파마넥스만 믿는 게 아니라 왜 그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절대 암 환자들이나 어떤 만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고기를 드시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바이러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동물 구조랑 똑같아요. 바이러스 구조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거를 이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 염증이 생기고 동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근육을 우리가 태어날 때 막 닭가슴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육을 만드는 것과 건강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닭가슴살 아니고도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야채나 뭐 프로틴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예. 그냥 그 밥에 그래서 약은 죽기 직전에 먹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독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포 교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명연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먼저 리버 다. 명연이 있다는 거는 스캔을 써도 그렇지만 명연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몸 안에 독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어떤 사람은 명연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청취자들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고 그런 반응을 겪으면 덜 당황을 하지만 그 뭐지? 얘기를 안 해주면 약을 안 먹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얘기를 미리 해주세요. 명연이 일어나는 원인은 일단 세포 교정, 파마넥스가 들어가서 세포 교정을 하면 신진 대사가 좋아져요. 그래서 TR 먹고 나서 그 몸이 뜨거워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신진 대사가 좋아져서 그래요. 그리고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요. 몸 안에 구석구석에 독을 쌓아놓거든요. 그런 독들을 다 이제 제거를 시켜줘요. 그리고 세포 재생. 세포가 재생돼요. 세포는 계속 그 분열을 하고 새 세포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세포가 죽고 다시 똑같이 복제를 해서 똑같이 만드는 그 반복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잘 복제를 하겠죠. 그래서 세포 재생을 하고 면역이 올라가요. 파마넥스를 먹으면. 그 다음에 혈액이 좋아져요. 되고 심신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근육 탄성이 올라가요.
이런 때 파마넥스를 먹으면 세포가 교정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세포가 신진대사가 올라가면서 이제 몸에 있는 독소들이 나오겠죠? 그럼 일단 간이 안 좋아져요. 간의 모든 독소들이 우리 몸의 한 70%, 75% 정도를 간에서 해독하거든요.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간을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하고 막 그래요. 간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먹었는데 나른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독소들이 이제 어쨌거나 간에서 해독이 돼서 몸에 구석구석 쌓이는데 콩팥으로 걸러져요. 거름망이거든요. 우리 몸의 거름망인데 콩팥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변 방광염 같은 거 가렵고 막 소변에서 냄새 난다거나 거품이 난다거나 뿌옇게 나는 거거나, 그러니까 콩팥이 막히는데 그러면 부어요. 두 번째 콩팥 막히면 붓는다. 명현 중에 붓는 분 계시잖아요. 콩팥이 안 좋아서 붓는 거예요. 콩팥은 혈관이에요. 혈관 덩어리예요. 그 콩팥을 좋게 하려면 무조건 베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방광으로 이동을 해서 방광염, 소변에 거품이 나면 어디에 독소가 쌓인 거라고? 방광염에서 이제 막 거품이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냄새가 심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것도 명현이에요. 거품도 명현이에요. 피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리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약 먹으면 리버 거품이 먹으면? 나고 명현이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견디면 좋아져요. 아니면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양을 절반, 그러니까 너무 일상생활이 안 되면 양을 줄여서 계속 증량을 해서 리버를, 그러니까 간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더 드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통씩 3개월. 명현이 방광염 올 수 있다. 네, 방광염이 명언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그러니까 저 파마넥스 먹었는데 소변에서 거품이 나고 냄새가 나요. 이런 현상도 명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사가 나올 수 있어요. 설사가 많이 나죠.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이게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가 없었는데 설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안 좋은 게 이렇게 좋은 설사가 있고 안 좋은 설사가 있어요. 좋은 설사는 하고 나면 개운해져요. 근데 안 좋은 설사는 탈진을 하는 경우에 탈진 설사하고요. 그다음에 변비.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그냥 장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장 안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는데 몸의 대사율이 좋아지니까 똥들이 막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뾰루지, 가려움. 가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뾰루지가 나고 가려움. 근데 이게 동재 사장님 TR 소비자 중에 진짜 TR 먹고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젊은데 그런 분 계셨어요. 다 명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현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올라가면 살짝 더워져요. 무슨 파마넥스를 먹든 그래요? 네. 그리고 세포 가렵다고. 그다음에 세포 재생이 되면 이게 몸에 세포가 재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수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물 많이 드셔주시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이 올라가도 더워져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더워져요. 그건 좋은 거예요. 찜찜돼서 잘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혈액이 개선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손발이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뇌로 안 가던 그런 영양분이 가면 뇌도 찌릿해요. 뇌도 찌릿한 경우가 있어요. 뇌. 혈액이 개선돼서 그래요. 뇌 혈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심한 두통도. 심한 두통.
일단 머리 아픔. 그 다음에 심신이 안정되면 졸려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졸리고 근육이 탄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삭신이 쑤셔요. 오포물로 먹었는데 삭신이 쑤셔요. 그게 매운면이었어 그러면. 나도 탄생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얘기해주지 말고 파마넥스가 워낙 흡수율이 좋고 고농도다 보니까 영향 올 수 있어요. 먹고 나서 어떤 이렇게 나르거나 보이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거는 뭐 이제 뭐 표면 거품이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모든 노폐물들이 관광으로 보이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현이 있다 그러면 참아나서는 그냥 드시고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상이요 한꺼번에 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났다가 이게 나타나고 이게 순서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오면서 어떤 분들은 자궁이 안 좋으시는 분은 자궁 안에 있는 독소들이 한꺼번에 푹 빠지면서 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을 줄여야 돼요. 2분의 1로 줄였다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4분의 1로 줄여서 천천히 이제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다.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번째 제가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판단 요약을 보면 그 위에 이제 현대의학과 이런 차이점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질병을 관리하는 거고요. 예방이 안 돼요. 그리고 현대의학이 잘하는 거는 수술, 약물, 화학, 물리적 요법을 잘하고 응급처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단기 치료를 잘하는데 망성 질환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사업자니까 제가 쓴 거고 이제 이거를 해주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만성질환인 아토피, 비염, 축농증, 천식, 대상포진, 당뇨, 골다공, 비만, 고혈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못 고친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양 불균형, 면역력 약화, 유전, 음식, 스트레스, 환경, 직업 등.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려면 오랜 세월 노력해야지 걸려요. 암에 걸리는 것도 오랜 세월 동물을 쳐 드셔서 걸린대요. 네. 그리고 세포염 그러면은 오랜 세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면 유전자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일단 이건 만성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변형,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걸 못 고치는 이유는 세포가 변형됐는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약은 케미컬이잖아요. 화학이잖아요. 근데 화학은 몸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안 되는 거예요. 천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파란색 완전 다 천연은 아니에요.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케미컬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약보다는 많이 들어가요. 약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그 파마네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다시 또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의학, 그러니까 영양의학,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영양의학이 파마넥스죠. 파마넥스의 차이점,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영양제인데 약과 같은 일을 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이 파마넥스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영양요법을 중장기 1년에서 3년 약 쓰세요. 1년에서 3년.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몇 달 안에 뭐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먹었다 안 하면 효과 없어요. 근데 이걸 믿고 세포 교정할 수 있는 건 병원에 없으니까 저를 믿고 한 1년 정도 드시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1년 동안은 꾸준히 먹어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노력하셔서 안 좋아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도 자동차를 오래 썼으면 한 몇 년 수리비 차원에서 이거를 내가
고쳐서 내 몸을 한번 고쳐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중장기로 영양요법을 해서 하면은 염증이 조절이 되고 세포가 교정이 되고 유전자가 교정이 되면 만성질환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유전학은 영양제 플러스 유전자를 젊게 바꿔주는 그런 제품이고 이걸 어떻게 증명해봐라 그러면 PDR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식습관이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저는 밥을 잘 사주는 예쁜 엄마이기 때문에 밥을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밥을 잘 사주는 엄마이기 때문에 요리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인스턴트 그리고 막 양배추 좋다 그래서 사놓으면 조금 쓰고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게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거기에 보면 건강 불변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 불변의 법칙. 이대로 하면 건강하게 산대요. 근데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려면 식물 구를 먹고요. 동물을 일로 드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민 사장님은 어떻게 드세요? 식물을 몇 대 몇으로 드세요? 드시는 것 같아요? 식물을 한 8? 8? 그리고 동물은? 동물 한 이 정도? 네, 그러면 한 7대 3. 그러니까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밑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유, 치즈, 계란 다 동물이에요. 생선, 회 이런 건 다 동물이기 때문에 밥은 식물이죠? 네, 밥은 식물. 근데 빵, 과자, 라면, 피자, 아이스크림, 떡 이런 건 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동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다, 동물을 아예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9대1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초식 동물이에요. 그걸 알 수 있죠. 5천 년 동안 동물을 막 이런 인스턴트나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거기 흰쌀도 동물로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하잖아. 동물이라기보다는 인스턴트고 가공된 거라는 거예요. 예, 가공된 거 식품 생각이 들어간 거고 모든 육류가 밑에 동물이고 그 밑에 따로 인스턴트 빨간색에 안 좋은 질이 많아서 거기에 안 좋은 거예요. 환경으로 보면 육류에 첨가물이 단백질이 많아서 많이 너무 안 먹어도 안 된다고 보이는 어쨌거나 흰쌀은 의외에 그게 나는 지방으로 전혀 안 쌓이잖아요. 먹잖아. 그러니까 현미를 고기를 드시는 게 아예 좋아요. 안 먹어. 아, 현미는 계란. 있잖아요. 네, 현미는 계란은 먹는 고정을 안 거니까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식이섬유. 그리고 쌀을 안 넣고 현미로만 밥을 해야 그러니까는 좀 현미를 넣고 쌀을 조금 넣어요. 성장 잡곡밥 그래서 안 먹을 먹는데.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을 게 건강해야 없잖아요. 되잖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걸 위해서 뭘 먹어, 그러니까 치킨에 뭐 이런 걸 먹어. 그러니까 TR이 끝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치킨 뭐 이런 걸 먹어 그러면은 자고 나면 되게 몸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그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안 이건 좋은 뭐예요? 당, 설탕이 그리고 바이러스의 먹이가 되는 게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암 커지는 암이 커지는데 이렇게 암 잘 커지라고 하면 설탕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바이러스에 먹어.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12시까지 하시면 네. 그런 거다 설탕, 식초, 이게 워낙 식습관이 워낙 중요하니까 먹지 여기까지 말아야 하고 두릅 같은 거, 양파 같은 것도 괜찮아. 설탕 그러니까 인간의 적응형 동물이에요. 양파도 인간은 이 구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빨을 보면 갈아먹게 생겼지 뜯어먹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나 이런 것들 보면 이빨이 날카로워서 고양이도 저기 동물을 먹잖아요. 뭐 쥐나 이런 걸 먹잖아요. 걔도 그 육지 동물이고 인간은 이빨 구조를 봐도 초식 동물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간 풀이나 어떤 그런 걸 먹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담배를 엄청 많이 피잖아요. 폐암에 안 걸리세요. 왜냐하면 식습관이 다 풀이에요.